현 인류에는 이제 사실상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일은 없을 것이다. 통상 재래식 폭탄의 경우 기껏 해봐야 TNT 수백 킬로그램에서 수톤대 위력이 나오고 그 강력하다는 폭탄의 아버지도 TNT 40톤 분량의 위력을 가진 반면 핵무기는 기본이 TNT 수천 톤 단위로 위력이 측정되고 있으며 힘 좀 쓴다 하는 것들은 수백만 톤까지 간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모든 폭발물의 위력을 싸그리 다 합친다 해도 TNT 3메가톤이 안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즉 세계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폭탄을 합친 것보다 핵폭탄 단 한 방이 더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시대 핵무기 위력은 파괴력도 파괴력이지만 살상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특히 미리 상황 대비가 가능한 군부대나 정부 기관과는 달리 상황 대비가 아예 불가능한 우리들 민간인 대상의 살상력은 다른 병기들과 비교를 불허하는데, 미국 최초의 수소폭탄 캐슬 보라보가 만약 15메가톤의 위력으로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면 서울 시민 대부분이 죽게 될 것이며, 폭탄의 제왕이라 불리는 50메가톤급 차르본바 같은 경우 사람이 확실히 죽을 수 있는 전신 3도 화상의 범위는 반경 77km 정도인데, 만약 이 녀석이 서울 중앙에 떨어지게 되면 평지 기준 경기도 안에 사는 2천만 명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부상,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이다. 소름 돋는 것은 이 강력한 폭탄들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파괴력이다. 무슨 말이냐?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 기술은 차고도 넘친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강력한 무기들로 지구 생명체가 모조리 멸종, 풀 한 포기조차 자랄 수 없는 행성 파괴급의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핵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강의 무기라는 점과 국가들이 사용을 자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력한 무기임에는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파괴력만 따진다면 핵무기의 물리적 파괴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다. 3차원 공간에서 뿌려지는 폭발의 특성상 손실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물리적 파괴로 이어지는 에너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핵무기의 위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폭발력 중 가장 으뜸이기는 하나, 자연재해인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대자연현상과 비교해보면 그 크기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에너지가 적다. 약 6600만 년 전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백악기 대멸종의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되는 소행성 충돌, 그 당시 소행성 충돌의 위력은 100테라톤이었다. 100테라톤? 100테라톤? 100테라톤이라는 이 하드 용량 같은 단위는 대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폭발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자. 지구야, 미안해. 이 두 폭발은 과거 일본의 참교육을 담당했었던 리틀보이와 팬맨이다. 이 둘의 폭발력을 합치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지구 최고 폭탄 차르본바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차르본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다. 하지만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했던 그 운석을 불러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당시 소행성 충돌은 현 인류 최강 폭발력을 자랑하는 차르본바 200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위력이며 현재 전 세계 모든 핵탄두의 수만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위력에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25%가 살아남았다. 그 25%의 후손이 우리들이고,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애써 운석 충돌까지 가지 않고 대지진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만 일어나도 수백, 수천 기가톤에 달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나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 자체에는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한다. 지구를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자다가 모기에게 공격당한 수준, 딱 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도 핵무기인데 수십 수백 개의 핵이 터지게 되면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전에 사용된 핵무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고작 2개이지만 인류가 핵을 처음 개발한 뒤 현 시점까지 실험에 사용한 핵무기의 수는 무려 2000개가 넘는다. 그 무섭다는 핵무기가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2000번이나 폭발
폭발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는 전술핵급의 상대적으로 약한 핵무기는 물론 인류 최대의 핵무기인 차르본바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00기가 넘는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터졌음에도 지구 표면의 아주 국지적인 부분을 방사능지대로 만든 것이 전부이며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즉 전략 핵무기를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으면 작은 나라 하나 정도는 통째로 완파시키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지구가 멸망하거나 바퀴벌레만 빼놓고 모든 생물이 멸종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장 지구상의 핵무기를 모두 터뜨리는 위력보다 수만 배는 더 강했던 운석 충돌이 일어났을 때도 악어를 비롯해 각종 포유류나 조류, 파충류들이 살아남았으며 어류의 경우 사실상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대부분이 살아남았다. 자, 당신은 핵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1인이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선진국의 수도 및 핵심 도시들은 처참히 파괴되었고 인류 문명은 붕괴되었다. 인류의 문명은 한창 과거의 시대로 후퇴할 것이다.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각종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등 영화나 게임들에서 나오는 끔찍한 모습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에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공룡과는 다르게 인류에게는 지능이 있고 그 지능의 결과물인 과학과 의학이 있다. 핵전쟁으로 현대 문명의 기반 시설이 대다수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부가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고 전자기기 역시 방어된 일부는 남아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지식을 가진 인간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다시 문명이 복원되는 속도는 엄청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멸종되려면 최소 수테라톤급의 위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긴 하지만 사실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 생명체의 멸종은 과학적 이론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멸종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다만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아름다운 거리엔 평화와 웃음은 사라질 것이고 칠흑 같은 긴 어둠 속에서 상상도 못할 고통과 최악의 고난의 역경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버튼 하나의 협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